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178페이지 법인카드 관련한 회계 처리 또 관련된 장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관리하기라는 지식이 있는데, 카드 관리하기라는 것은 만약에 카드 관리를 여러분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은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발급일, 카드의 종류, 카드 번호, 유효 기간, 한도, 금액, 결제 계좌, 은행과 계좌 번호, 결제 일자, 이 카드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인가, 그리고 그 카드 사용 부서의 책임자의 사인, 서명 받아놓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리 대장이 있어야 그 카드 유효기간 뭐 연락이 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카드 관리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 거래 관련 회계 처리를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매출했을 때 카드 거래의 회계 처리를 보면은 상품을 카드로 매출했다라는 거죠.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잡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은 상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카드로 팔았을 때는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메인 매출 분계할 때 이게 분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 판매 매출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다만 이제 앞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한 것도, 이것도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더라도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팔았을 때는 미수금으로 잡아요. 미수금. 그러니까 여기서 비품을 팔았다는 거죠. 비품. 그래서 이것도 메인 매출 전표 분계해서 하는데, 사실은 분계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계는 부가가치세 분계를 없다고 간주를 했는데,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다든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가세 예수금인데 여기 거래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이게 이 대변은 이게 사실은 이렇지가 않은 거고, 차변 개정 과목만 알아두세요. 이 부분에서는 매출 시 카드 매출했을 때 차변에 올 수 있는 개정 과목만 알아두시면 돼. 상품을 카드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팔았으면 미수금이다. 두 개가 다 채권이지만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고 미수금은 우리가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매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매입이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산 거예요. 법인카드로. 우리 회사 카드를 이제 법인카드라고 하죠. 자,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을 때, 이것도 차변에 있는 개정 과목은 뭐 매입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변에 있는 개정 과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대변에 있는 개정 과목이 뭔가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에요. 카드로 매입했지만 외상 매입금. 왜냐면은 그 카드 대금을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상품 외의 것을 우리가 법인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이것도 부채, 미지급금. 왜냐하면 그것도 카드 대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라고 그러죠.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카드 거래 시에는 말이죠, 그 거래 대상이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이 재고자산일 경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식으로 개념 과목을 이용해야 되고, 이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수금이거나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뭘 매입한 것은 아니죠. 매입했으면은 이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용카드로 뭘 결제했냐면은 밥값을 결제했어요. 근데 이 밥값이 거래처,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접대비죠.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이 부가세가 3만 원이 그 식당에 지불을 했지만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이에요. 여러분들 부가세 이론 때 우리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만 원이 전부가 다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접대비 33만 원. 자, 대변에는 우리가 상품을 그렇죠. 상품을 카드로 샀으면 외상매입금이지만 이건 상품 외의 것, 밥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과목이 뭘까요? 예,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중요한 것은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황금 오리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황금 오리에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신한카드에 미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돼요. 황금 오리로 넣으면 틀려요.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예. 비용 발생 차변이잖아요. 예. 비용 발생 맞죠? 차변 요소가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인 결합입니다.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 있죠? 그래서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인 거래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전표를 입력합시다. 자, 거래 날짜 여기 있어요. 5월 2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일반 전표에 5월 2일 날짜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이 접대비인데 매출거래처 접대비니까 판매관리비로 분류해서 813번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지나가고 여기에다가 황금오리라고 하나 넣어주면 참고가 될 거고요. 적요에는 신용카드 1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금액은 33만 원 되겠고요.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코드로 넣어야 돼요. 신한카드의 코드로. 자, 엔터 지나가시고 33만 원. 그러면 위에 거래처 접대비 신한카드가 복사가 될 겁니다. 아마 실제 회사에서는 접대비 황금오리 이렇게 하면은 황금오리를 접대했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황금오리라는 식당에서 이제 뒤에다가 여기는 그냥 매출거래처라고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코디나라라는 곳이다 그러면 코디나라 뭐 구매 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겠죠. 네. 접대비 지출이 이 건이 어느 거래처를 접대했느냐. 네, 우리 회사는 이런 거는 회계장부에 기록을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냥 따로 관리를 하고 회계장부에 어느 거래처를 접대한 것까지는
예. 일부러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부러 안 쓰는 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관계되는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거 어느 거래처 접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전표 있잖아요. 증빙 같은 거. 이건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증빙도 없겠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증빙 뒤에다 썼어요. 예, 그 매출 거래처 무슨 거래처 몇 명, 몇 명하고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뭔가를 따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다 기록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황금오리 식당에서 코디나라 구매팀을 접대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해 가지고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으면 뭐 이런 건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회사의 방침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대비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있지만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그러므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에 그 밑에 거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시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인데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33만 원이 찾으신 금액에 기록됐어요.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는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대변이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요. 금액은 33만 원. 차변에 오는 건 뭘까요? 예, 미지급금이 차변에 오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되죠. 신한카드. 그래서 거래 후 결합이 차변의 부채 감소. 부채 계정 차변에 기입하면은 부채 감소죠. 보통예금 자산인데 대변에 기입했으니까 자산 감소.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고 차변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해 볼까요? 5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이 미지급금 신한카드 적요는 적요 카드 대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타자를 이렇게 할까요? 5월 카드 대금 인출. 아니, 인출? 5월 카드 대금이라고 했어요. 금액은 33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5월 카드 대금 인출 그대로 쓰시고 33만 원. 이렇게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 그리고 보통예금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여기 차액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래서 카드 관련 거래는 말입니다. 카드 사용했을 때 지금 이건 우리가 지출한 거예요. 카드로 카드를 지출했을 때 회계 처리 대변의 미지급금.
또 나중에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계좌 이체되면 차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죠.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죠. 다음은 제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가 되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 여러분들 이제 어음에 대해서 이론 부분에서 공부했었죠. 두 가지 개정 과목. 자산에서는 유동 자산에서는 바드러움이라는 그 개정 과목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다음에 유동 부채에서 지급어음이라는 어음 관련 개정 과목을 공부했어요. 네. 그걸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음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하고 대금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 발행인이 되는데, 발행인이 소지인, 수취인, 받는 사람에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와, 이건 이제 받으러음이고,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급어음이죠. 그런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뒤에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표. 수표는 자기압 수표가 있고 당좌 수표가 있습니다. 자,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거니까 주는 사람이든 주고받을 때 다 현금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일단 발행해가지고 발행받아서 매입 매출 거래처끼리 주고받았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현금, 받는 회사도 현금. 주는 사람은 현금 계정 대변, 받는 사람은 현금 계정 차변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현금인데, 받았을 땐 차변의 현금, 줬을 때는 대변의 현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좌 수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네, 회계 처리는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받으러움 회계 처리 해가지고 6가지 경우로, 이렇게 5가지 경우네요. 받으러움을, 보관이라는 건 받았을 때,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받으러움,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받으러움.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것도 차변의 받으러움.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음을 받았으면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되면서 차변이 받으러움이고,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은 차변에는 받으러움이고, 대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대신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만기가 되면은 이걸 어음을 이제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만기 결제라고 하는데, 우리 거래은행에다가 그것을 받아달라고 어음을 추심하게 되면은 어음 대금이 거래은행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에는 이제 어음은 없어졌죠. 그래서 대변의 받으러움이라는 자산 감소가 되고, 보관은 했는데 만기 때 은행에 받아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했어요. 은행에서 왜 거절할까요? 그
거래처, 발행한 거래처에 통장 잔액이 없으면 은행에서 지불을 안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때는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하고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을 말이죠. 우리 회사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다른 거래처에 양도했어요. 이걸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배서양도라는 것은 어음을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어음을 줬는데, 만약에 이 발행인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배서양도라. 자기도 서명해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어음을 외상매입금 거래처에 주었기 때문에 받으러움은 또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면서 보관 중인 받으러움을 양도했다면은 차변의 상품, 대변의 받으러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어음을 할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처분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네. 신용이 있는 어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인을 하는데, 신용이 없는 어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면 개인이 하는 그런 금융회사 같은 데가 있죠. 개인들도 금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에게 가서 어음을 우리가 할인한다고, 어음을 깡한다고 그러죠. 어음깡. 만기가 앞으로 2달이 남았는데, 만약에 1월 30일이 만기인 어음이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5억짜리 어음이 1월 30일이 만기예요. 그럼 앞으로 한 2달 남았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상여금도 줘야 되고 급여도 줘야 되는데 현금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후에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2달치 이자를 은행에다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할인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매출채권이 바로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고요. 받으러움을 만기까지 갖고 있질 못하고 자금 운용 사정 때문에 은행에다가 매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 어음이 1억짜리다 그러면 그 1억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1억에 대해서 30일, 2달이면 60일이죠. 60일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빼고 주는 거죠. 그 이자 금액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는 받으러. 나머지 돈은 이제 우리 회사 통장으로 이자 빼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는 대기업들의 어음들은 은행에서 척척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용이 없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들, 작은 법인들의 어음은 은행에서 안 받으려고 해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신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도 되는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받고 거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개인 이런 자금을 관리하는 개인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하게 되는데, 개인 업체들은 은행만큼 할인료가 싸지가 않아요. 이자가 굉장히 비싸게.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많이 떼죠. 자, 그래서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 분계가 지금 여기서 좀 복잡해 보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받으러움의 회계 처리는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급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면은 어음을 수령하는 것은 회계 처리는 없어요. 하지만 어음을 이제 받았으니까 어음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어음 등록은 이제 전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가면은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어음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 등록. 아니면 어음 등록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에 어음 등록 단추가 여기에 없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면은 등록이라는 항목에 어음 등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음을 등록하는 아까 5월 25일 전표가 33번. 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음을 등록 아까 그 메뉴에서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그 어떤 장부에 그게 기록이 되느냐면 여기 자금 관리 쪽에 보면은 어음 집계표라는 장부가 있거든요. 어음 집계표에 집계가 돼요. 어음 집계표에. 그래서 어음을 10장 받으면 10장을 다 등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종이 어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음 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을 10장씩 또는 20장씩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어음도 전자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음 등록도 한 장 해가지고 한 장 발행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전자로 어음을 받는 거예요. 전자 방식으로. 자, 그래서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는 없지만 어음 등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행을 해야죠.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면은 차변의 상품, 물론 부가세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생략했고요.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지급어음 부채로. 자, 그런데 상품 대금을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상을 했는데 오늘 현금이 없으니까 다시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다시 증가시키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는 거죠. 외상 매입금 부채는 없어지고 대신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돼요. 자,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이 약속한 날짜가 오게 되면 결제가 일어나죠.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은 차변에 와가지고 지급어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 통장에 인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좌예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이 됩니다. 지급어음의 경우는 발행시와 결제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표 관련 회계 처리 형식을 보면은 자기압 수표를 먼저 보면은 자기압 수표를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 차변이 되는 거고요.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때, 지급할 때 전부 다 현금이라는 거죠. 당좌 수표는 좀 다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냥 거래처가 발행한 것을 타인 발행했다고 그래요. 수령하면 차변의 현금이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당사 발행, 타인 발행이 아니라,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입니다. 그러나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지급했으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 타인 발행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도 현금이에요. 그건. 자, 그래서 이 당좌 수표는요, 당사가 발행했느냐, 타인이 발행했느냐, 이걸 잘 보시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표로 정리해 놨고요. 연습 문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음 관련 내용 조회할 때 받을어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집계표 이런 장부가 있다는 거죠. 또 일일자금 명세서라는 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일일자금 명세서는 그 자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에 당일 증가와 감소,
전일과 당일의 잔액 이런 현황을 보여줍니다. 자금 관련 그 일보 그래서 격리일보라고도 합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자료 설명을 보면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전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전발행이라는 것은 이 동점은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당점 하면은 당사,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음은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거예요. 동점, 매출거래처, 데일리룩. 그래서 위에 어음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발행인이 여기 데일리룩이라는 회사가 발행인이죠. 자,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이 우리 회사 외상매출금, 우리 회사 외상매출금을 돈이 없어가지고 거래처에서 오늘 주기로 했는데 6월 10일 날 6월 10일이 오늘이라고 보시고요. 오늘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했는데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줬어요. 어음으로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 어음에 약속한 날짜가 내년 1월 10일이다 이겁니다. 내년 1월 10일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은 감소하면서 대신에 받으러움이라는 매출채권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회계처리. 자, 우선 이 어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음 보는 것 좀 연습 좀 하겠습니다. 어음. 자, 우리가 지금 이 회사입니다. 3일패션. 우리는 수취한 거죠. 우리에게 누가 발행을 했냐면 여기 밑에 발행인 거래처 데일리룩이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룩이라는 우리 거래처가 23년 6월 10일 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약속 내용이 중앙에 딱 적혀 있습니다. 350만 원 정.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여기 나와 있죠. 3일패션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귀하가 여기 있죠. 귀하의 지시인은 또 뭘 말하느냐? 자, 우리 회사가 3일패션이에요. 이 350만 원짜리 어음을 6월 10일 날 받아서 보관 중에 있는데 우리가 매입거래처가 있는데 우리 회사 매입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요 어음으로 갚고 싶다 이거예요. 어음으로. 그러면은 이 어음 뒷면에 우리가 이제 종이 어음 같은 경우는 요 뒷면에 말입니다. 뒷면에 이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시오라고 하는 배에서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래처를 적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급하시오. 그래서 이 데일리룩은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제가 이걸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배서 양도 허용합니다. 이거예요. 양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은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지급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24년 1월 10일 날 국민은행 중구지점에 우리 회사 계좌가 있는데 국민은행 중구지점에 청구하면 지급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음을 볼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을 이제 받으러움 현황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 어음 번호도 우리가 함께 기록을 합니다. 어음 번호, 발행인, 발행한 날짜, 만기일, 지급 장소 이거 모두 기록을 할 거예요. 금액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할 텐데
어음 번호의 구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세 자리는 금융기관의 코드, 그 다음 여기서 금융기관은 이 어음 용지를 발행한 그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급지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어음은 국민은행이 발행한 어음이에요. 자, 2023년 0610 이게 날짜입니다. 앞에 세 자리는 은행의 코드이고 뒤에 8자리는 날짜 데이터가 되고요. 나머지 9자리는 1년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음 번호가 좀 길어서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어음 번호를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하실 때 이렇게 끊어서 입력하면은 좀 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앞에 004 넣고 그 다음에 몇 년도지? 2023 몇 월 며칠인가? 0610 그리고 나머지 1년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차변 대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받으러 자산 증가. 금액은 요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은 왜 받았냐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두 개의 거래처가 다 똑같아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도 데일리 룩이고 받으러음의 거래처도 데일리 룩이라는 거죠. 거래처 두 개 다 코드를 넣어야 되고요. 거래 후 결합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차변의 받으러음, 받으러음이 자산이죠.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은 증가시켰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자산 대변에 기록하면 감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합니다. 매출 채권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고 받으러음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산 총액과 매출 채권 총액에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어음, 받으러음 현황에다가 기록하는 것까지 두 가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이 받으러음 110번 거래처 대일 1002번 적요는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어음 회수 금액은 3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 4번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똑같은 거래처예요. 데일리룩 1002번 코드로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코드가 빠지면 안 되고요. 적요는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회수한 거 5번 적요. 아니면 위에 거 엔터 치고 지나가도 상관없겠습니다. 금액은 350만 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러음 차변, 대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나서 자금 관리, 즉 어음, 받으러음 현황에다가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장부들이란 말이에요.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분계장,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계산표 이런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거 자동으로 안 돼요. 받으러음 현황에 기입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 여러분 일반 전표에 지금 여기 아까 입력했던데 받으러음 줄을 어딘가를 한번 클릭을 해요. 앞에 쪽을 클릭하든지 뒤쪽을 클릭하든지 받으러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F3키
툭 치거나 아니면 기능 모음에 가서 마우스로 한다면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기타에 옆에 F3이라는 기능키 보이죠? F3을 툭 치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이렇게 바드럼 관리라고 양식이 나타나요.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F3 눌렀던 것이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추가 작업할 때 F3 눌렀죠. 마찬가지로 바드럼에 대해서 또는 지급어음에 대해서 추가 작업할 때도 F3 키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 작성을 해주는데 항목이 상당히 많죠. 어음 상태는 보관은 오늘 받았다는 의미예요. 어음의 종류는 약속 어음이 아니라 약속 어음 하면은요 종이 어음인 거고요. 전자 어음은 6번입니다. 이게 전자 어음이니까 여기를 6이라고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커서가 어음 번호란으로 넘어갔죠. 이거는 그 그림을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004 2023 0610 12345678 9 그리고 엔터 쳐요. 만약에 엔터를 쳤는데 커서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 어음 번호의 자릿수가 안 맞은 거예요. 자, 수치 구분에 넘어갔는데 자수면 1번, 여기 보시면 타수는 2번 이렇게 돼 있죠. 데일리룩이 발행했기 때문에 자수입니다.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서는 발행일자로 커서가 왔는데 발행일자는 언제나 여기 전표 작성일자가 일단 자동으로 옵니다. 맞아요. 거의 전표 작성일자가 발행이라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엔터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갔죠. 만기일은 어음을 보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음에서는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기일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2024 0110 내년 1월 10일 날로 지급기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엔터 하면은 지급 은행으로 커서가 넘어왔죠. 더블 클릭하면 은행 등록한 화면이 나타나요. 은행 코드 도움 해가지고 국민은행이라고 했으니까 100번에서 확인. 그리고 엔터하면 지점으로 넘어가죠. 어음에 보면 국민은행 중구지점이라는 거 보이죠? 중구지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다 입력이 끝나고 우리가 아까 저교를 뭐라고 입력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걸로 바뀝니다. 이 어음 번호. 그리고 이 내용은 바드럼 현황이라는 장부에 기록이 돼요. 바드럼 현황이라는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바드럼 현황에서 조회를 해볼 거예요. 네, 이처럼 어음 관련 거래는요. 전표 입력하고 나서 바드럼 관리 또는 지급어음 관리 이게 추가 작업을 하는데 F3이라는 기능키를 툭 눌러서 하거나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자금 관리 눌러가지고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AT 시험에서는 어음 관련 거래는 꼭 추가 작업을 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전산회계나 전산 세무 시험에서는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추가 작업 시험 문제 안 내요. AT 시험은 항상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추가 작업하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2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할까요?